퇴근한 며느리가 밥상을 보더니 한 말이 충격입니다. 밤 10시에 울린 아들의 전화 한 통. 어머니, 내일 어린이집이 갑자기 쉰대요. 혹시 와주실 수 있어요? 이른 새벽에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서 아침을 먹고 있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는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밤새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먼저 했어요. 그제야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휑 했습니다. 달랑 계란 몇 개, 요구르트 몇 병, 쓰레기통 옆엔 배달 용기와 햇반 용기가 쌓여 있더라고요. 가슴 한켠이 짠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만든 반찬 그리고 집밥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김치를 담그는 날엔 간을 보겠다며 아기새처럼 입을 쫙 벌리며 뛰어오던 아이였어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니 어쩔 수 없겠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다 끌어 모았습니다. 감자, 두부, 그리고 냉동실 구석에서 찾아낸 멸치, 진미채, 마른 버섯, 마른 김 한 봉지, 그리고 불고기감 한 덩어리, 들기름과 맛소금으로 김을 재고 후라이팬에서 구웠어요. 아들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이고 멸치볶음, 진미채 무침, 계란말이, 그리고 불고기를 했어요. 손주가 칭얼거리자 등에 엎었어요. 등이 뻐근하고 허리는 아팠지만 아들이 좋아하며 먹을 생각을 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밤 9시가 다 돼서야 아들 내외가 들어왔어요. 둘 다 너무 배가 고프겠다 싶어서 저는 된장찌개를 막 떠서 담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보더니 싸늘하게 말했어요. 허락도 없이 남의 냉장고를 왜 뒤지세요? 그냥 아이만 봐달라고 한 거잖아요. 왜 남의 집 냉장고 뒤지면서 음식까지 만든 거예요? 며느리는 그러더니 코를 막으며 베란다 창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싫은 거겠죠. 그러고는 제가 정성스레 담아놓은 반찬통 몇 개를 집어서 베란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국자를 잡고 있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을 보니 제 시선을 피한 채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들은 끝내 며느리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더군요. 지 애미가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 몰라라 하는 아들을 보는데 심장을 칼로 도려낸 듯이 아팠어요. 앞치마를 벗고 코트 입고 현관문 앞으로 급히 나갈 때 자다 깬 손주가 울면서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왜 가? 뒤돌아보지 못했어요. 어린 손자를 못 쳐다볼 정도로 저는 모멸감으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몸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만 싶었어요. 너무 추워서 택시를 잡아타서 앉으니 그제서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들 먹일 생각으로 하루 종일 손주를 등에 업고 종종거리며 음식을 만들며 행복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초라했습니다. 며느리의 괘씸한 말과 행동에 아무 소리 못하고 도망친 듯 나온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들 내외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